하고 집에 갔더니 웬 종이가 붙어 있어요. 경매? 제 집이 경매 넘어간다고요?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안내문을 먼저 보면서 같이 요약해 볼게요. 이 집은 경매 진행이 된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일자가 써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집주인한테 확인을 해야겠죠. 전화를 받으면 다행이고 상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번에 한 호실이 나갔는데 그 호실에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 그게 이제 전세 7천만 원이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자기 입장에선 이 전세 7천 때문에 10몇 억짜리 20몇 억짜리 이 건물을 날릴 순 없으니 내가 한 달 안에 2달 안에 해결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연락이 됐으면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예전에 계약했었던 집 주소에 찾아가도 사람이 없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집주인이 방금처럼 이렇게 뭐 한 달 내에 2달 내에 해결할 테니 큰 걱정하지 말아라 했어도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경매 진행 이 절차까지 넘어오게끔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세입자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계약했을 때 보증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보증보험 공단에다가 연락을 먼저 하세요. 이런 상황들 설명하고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요것도 이제 공단에 알려야 되니까 요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계약한 부동산이 있으시면 그 부동산에도 연락하세요. 그때는 괜찮았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진짜 전세 사기에 가담했을 수도 있고 이거 상황마다 다 다르는데 아무튼 알려는 줘야 됩니다. 부동산이 가만히 있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전에 뭐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 집주인 연락이 안 되는데 당신이 좀 전화 남겨달라 아니면 가족 연락처라든지 다른 전화번호 알고 있으면 그쪽에다가도 연락을 적극적으로 취해달라. 만약 중개사고의 과실 중개사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법적으로. 중개사는 모든 걸 다 확인해주고 다 잘 계약해줬으나 세입자의 실수 또는 임대인의 고의, 임대인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탁을 해서 절차 같은 거를 자문도 구해보고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한 번씩은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사갈 다른 집 무료 중개 가능하냐 또는 이제 뭐 저렴한 복비로 해주실 수 있냐 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부동산이랑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부동산이다 가정하에 그렇게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신분증이랑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복센터로 방문하세요. 우리가 전세면 계약했을 당시에 아마 이제 부동산에서도 설명을 꼭 해주셨을 텐데 전입신고 내역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런 거 꼭 확인해라. 왜냐면 아직까지는 부동산에서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부동산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임대인한테 계약날 가지고 오세요 요 정도밖에 요청할 수가 없고 안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자분한테도 계약했을 때 얘기를 했을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전세 들어가고 몇 달 또는 1년 살다가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이에 집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한 번 더 요거 2개 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만 떼지 마시고 그 담당 공무원한테 꼭 얘기하세요. 옆에 지금 살아있는 집 이게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나중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전입신고 내역서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다라는 전입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 전입신고 안 했거나 전출 나간 사람들은 없겠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이게 대조가 힘든 게 그 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 10년치를 뽑겠다 10년치 더 긴 기간을 뽑겠다 하면 더 긴 기간 동안 나오는데 같은 호실에 똑같은 세입자 또는 각기 다른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 내용까지도 다 나와 있어서 아니 전입신고는 지금 한 10명? 9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이게 몇 장이야 막 8장이 나오네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보증금들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무원한테 요청을 하라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이 나와 있어요. 확정일자에 요거가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집이라는 게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 재계약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무원한테 요청을 하되 적어주는 게 의무가 아닌가 봐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 얘기하세요. 우리 그 경매 안내문 들고 가셔도 되고, 저 이거 집 경매 넘어가서 필요한 거니까 옆에 호실 꼭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그때는 적어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확정일자가요. 저는 왜 이런 시스템들이 개편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집원이 따로 도로명이 따로도 나눠지더라고요. 같은 집인데, 같은 집원 같은 도로명인데 이게 행정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입주 그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사람은 이쪽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왕 떼시는 김에 집원이랑 도로명도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 같이 떼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6번째는 내 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내 순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금액,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는 내가 이 금액은 최우선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순서대로 받는구나, 요거 계산도 하고 내가 대항력이 있나 없나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점입니다. 요게 계산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저는 이제 경매 강의를 할 때 보통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2탄에서 좀 자세하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내 보증금을 전액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고 일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 아예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빌라에 같은 건물에 다른 세입자분들이랑 단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쓸데리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이 경매 넘어가는데 보증금 어떡할 거냐, 임대인 연락되는 사람 있냐, 그런 소통 창구이면서 혹시나 추후에 이제 전세 사기, 전세 사고 관련돼서 단체 소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체로 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묶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 단톡방을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아까 전 처음 봤었던 안내문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 날짜인 건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융자 같은 게 가장 먼저 잡혀 있는 거 기준으로 나머지가 다 빚잔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경매 넘어갔을 때 이거보다 내가 뒤에 있으면 그냥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융자보다 다른 세입자들 그 누구보다도 가장 1순위에 있으면 그거는 대항력이 있는 거지만, 이렇게 뭐 융자 하나라도 잡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집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고 누군가가 집을 낙찰받고 그 낙찰 금액으로 빚잔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어차피 대항력이 없으니 내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겠어요 라는 배당 요구, 빚잔치 요구, 약간 요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 기간 안에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내가 아무리 받을 수 있는 순서에 들어갔어도 보증금을 못 받고 안 그래도 대항력도 없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기간이 넉넉하게 3달 정도의 기간이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충분히 시간들이 있으니 최소한 2달 전에라도, 뭐 예를 들어 7월까지면은 6월까지라도 이거 혹시라도 놓치거나 뭐 수정하거나 이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서류는 전입일자 기재된 등초본, 주소 변동된 거 포함돼서랑 임대차 계약서 사본인데 확정일자가 나오도록 챙겨주시고, 만약에 이 건물이 다가구일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집 부분이 어디인지, 얼만큼인지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그것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도면은 어디에서 받냐? 부동산은 대부분 없어요. 네, 부동산이 갖고 있을 의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세움터라는 건축 관련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어진 지 몇 년 안 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허가를 냈을 때 도면이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움터에서 안 떼지고
많아지거나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청으로 가세요. 담당 구청에 도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 사실 이거 소신 발언이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집주인도 오래 거주하고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건물들은 융자도 거의 없거니와 경매 넘어가는 일이 정말 많이 없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오래돼서 구청에조차 도면이 없다. 이 경우에는 수기로 그려야 됩니다. 그 안내문에 담당 개 연락처가 있어요. 뭔지 모르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다 거기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인 구조랑 내가 알고 있는 호실 배치 이런 것들에서 그 수기로 그려가도 되느냐 요거 확인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 거의 95%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세요. 내 현금으로만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세 대출 받은 은행에도 알려야겠죠. 내가 만기가 이만큼 남았는데 혹시 이때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지금 내가 받았던 이 대출 상품을 연장할 수 있느냐, 변경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운 좋게 이제 임대인이 잘 해결을 했어요. 이 집 경매도 풀고 그 전 세입자랑 어떻게 잘 합의를 했든 또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어떻게 했든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를 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 등기가 사라진 것까지 봐야지 그냥 말로만 해결됐어요 요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나중에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만기 전에 중도 퇴실하면서 내가 부동산 복비를 또 내서라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탈출하는, 어떻게 보면 막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집이 무조건적인 폭탄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경매에 넘어갔잖아요. 신뢰라는 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일상생활을 하는데 건강까지도 안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 우리 집에 만기가 남아 있었을 때 재계약할 생각이 없다, 아까처럼 불안해서 재계약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 만기 전에 꼭 3개월 또는 더 일찍 얘기하면 당연히 좋겠죠. 4개월, 5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나 만기 때 퇴실할 거다를 증거로 남겨두세요. 전화도 좋지만 저는 항상 권장드리는 건 문자예요. 왜냐면 이 문자 기록을 나중에 법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더 빠르고 쉽기 때문에 전화통화로도 얘기했어도 다시 한번 문자로도 남겨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집 만기가 됐어. 나 분명히 그렇게 통지도 했고 나간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이랬을 때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절대로 전입을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점유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입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집주인 말 믿고 그때 돌려준다고 분명히 얘기도 했고 나 녹음도 다 했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나 다른 집도 구해놨고 오늘 잔금 치러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는 전입 일단 빼기 전에 이제 다른 집 집주인한테 상황을 얘기해서 가족이 대신 전입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시고, 일단 이 집의 전입을 유지한 상태로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제가 문자 남겨라 했었던 것처럼 증거 효력이 돼요.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 같은 거 넘어갔을 때 이자 계산하는 그 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여기서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언제 계약했고 이만큼 계약을 유지한 다음에 만기 되었는데 당신이 보증금은 안 돌려주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라, 이런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먼저 이사를 나가야 돼요. 이 집에서 점유를 계속 있으면서 기다릴 수가 없어. 집주인이 며칠 뒤에 줄지 한 달 뒤에 1년 뒤에 줄지를 모르잖아요. 이 내용 증명을 바탕으로 임차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치 내 전입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등기에도 박혀 있습니다. 몇 호 임차권 설정. 요즘에는 속도가 좀 빨라졌거든요. 워낙 이제 소액으로 넘어가다 보니 이게 설정이 됐으면 그때 전출해서 다음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감감무소식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랬을 때에는 이 임차권 설정으로 추후에 강제 경매 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아까처럼 경매 됐었다가 경매 해지됐다가 나 이사 나갔는데 그 해지된 경매를 내가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 내 보증금 순서대로 돌려달라. 요거를 또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찌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지만 살다 보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차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일단 멘탈을 잘 잡아주세요. 마음을요. 왜냐면 진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이 망가지고 막 우울증이니 자기 혐오니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성적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개사로서 당연히 지금보다도 더 좋은 전세 사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법안과 권리들이 생겼으면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생긴 이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